그 요즘 생후 24개월, 뭐 36개월밖에 안 된 애기 어머니들이 말이 안 트인다고, 엄마 아빠 소리 잘 못한다고 언어 치료해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답변만 드리면 언어 치료 24개월, 36개월에 말 트이는 언어 치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호흡하는 거, 침 삼키는 거, 혀 움직이는 거, 입술 움직이는 이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4개월에 만약 언어 치료를 한다 그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초콜릿을 묻혀놔요. 아이스크림을 녹으니까 초콜릿 같은 거 묻혀놓은 다음에 혀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죠. 혀를 내물어서 여기는 초콜릿 먹어, 해서 여기는 초콜릿 먹어, 이렇게 해서 혀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피리를 분다거나 호루라기를 분다거나 이렇게 해서 입술 움직임을 도와주는 놀이를 하는 그런 언어 치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성을 도와주는 거니까 소아 물리치료나 소아 작업치료 같은 기능을 언어치료사가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떤 애기들은 이런 걸 하냐 하면은 장애로 인해서 정말 혀가 굉장히 크고 입술 주변의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언어 치료를 통해서 입술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뭐 후 하고 촛불 불기라던가 뭐 피리 불기, 호루라기 불기 그런 놀이들은 많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어 치료를 통해서 그런 입술 주변의 운동성을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제 생각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말이 늦게 트이면 애가 기가 죽지 않겠냐, 자기 표현도 못하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24개월, 36개월에 언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애기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머니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사소통의 70%는 버발이 아니라 non-verbal, 제스처, 몸짓이기 때문에 말이 늦게 튀어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애가 기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있으면 말이 늦게 튀어도 상호작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늦게 트인 애들은 이제 말로 못하니까 행동으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싶으면 엄마 손을 끌고 냉장고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어머니들이 말로 해, 뭐가 먹고 싶은지 말로 해, 뭐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뇌성마비 애기들, 운동장애가 있는 애기들, 사과 주세요, 이게 안 되는 애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이제 주로 이제 다 8살, 9살, 10살 된 애기들한테 어쨌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적에 말로 하세요, 해봐요 해서 사과 주세요 자꾸 연습시킬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운동장애가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 36개월 된 애기한테 애기가 엄마 손 붙잡고 냉장고로 갔는데 말로 해, 뭐 먹고 싶어, 말로 하면 엄마가 줄게,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애기가 말을 못하니까 사과, 딸기, 뭐 참외, 포도 이렇게 물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 애기가 이렇게 답을 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yes라고 대답했잖아요. 이것도 non-verbally yes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표현력의 능력인 걸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 해, 네라고 얘기라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너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애기가 웅얼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럴 적에는 말을 제대로 하세요, 못 알아듣겠어 라고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미안해, 저는 주로 이렇게 하죠. 미안해, 못 알아듣겠어, 미안해, 선생님이 못 알아듣겠어. 이제 저는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러면 애도 알아요. 자기가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걸 미안하다라고 표현해 줄 적에 애가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건우인가요? 그 친구가 계속 웅얼웅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서 편집하시는 분이 정말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상 이 애기가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옆에 자막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훌륭한 능력이에요. 애기가 톤으로, 목소리 톤으로 뭐라 한 것으로 애의 심리를 읽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는 정말 그 방송의 영상 편집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기가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였니? 하고 내가 물어봐줘서 예스인지 아닌지를 그 답을 얻으시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벌써 한 거의 30년 되잖아요. 이 분야에 있는지. 외국에서 있었던 것까지 하면 30년쯤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 늦게 튀었기 때문에 역류하게 상처를 받아서 후에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장애가 있어서 말이 안 튀어서 힘들어진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이 늦게 튀는 애기들, 장애가 아닌 애기들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정서적인 결핍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유튜브 보시고 애기에게 말할 거 강요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하게 육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